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에는 소나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소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 소나무 하면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딜 가나 그 소나무에 대한 그 얘기는 참 그 좋은 쪽으로 다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그 애기 낳고 나면 금줄에 소나무 꽂혀요? 네. 또 불도 소나무 화력이 제일 세요. 그 소나무가 그 불을 떼더라도 그 솔잎 그 갈기 거기서 불을 덮쳐서 장작이라든지 모든 그 소나무의 불도 세지만은 우리가 그 태어났을 적에 우선 그 솔잎을 금줄에다 꽂아요. 꽂고 또 이제 그 모든 그 소나무에 대해서 얻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 소나무의 그 송진이. 심지어 그 어릴 적에는 그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겉껍데기를 이렇게 껍질 벗기고서는 그 송진을 그 입으로다가 속살을 그 먹기도 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울 때니까. 또 달짝지근해요. 그 물이 오를 적에 그 봄에 또 그 송진 그걸 해서 넣고 떡도 해 먹기도 하고 옛날에 또 그 소나무에서 나는 또 복룡이라고 있는데 솔 뿌리에서 캐요. 이렇게 이제 그 캐는 사람들을 보면 약재 캐는 사람들 산에 가면은 망태 짊어지고서는 긴 꼬챙이 하나만 가지고 다녀요. 다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살아있는 소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소나무를 이렇게 비우고 나면은 오래 몇 년, 수년이 흘러가면은 그 속에 이제 다시 밑은 생명이 살아 있었겠죠. 거기서 그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보면은 그 복룡이 나오는 데 있으면 그 캐면은 아주 약재가 이런 것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삐져가지고 다려 먹으면은 그 이뇨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전에 이제 한의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정약으로다가 그걸 갖다 다려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걸 많이 보고 우리나라는 전 솔밭으로 소나무밭으로 쌓여 있다고 하면 돼요. 그 등산 같은 데 이렇게 가시면은 큰 산에 그 바위 위에 서 있는 소나무를 봐요. 그 크새에 얼마나 그 생명력이 강한가, 소나무는. 그래, 큰 모진 바람에도 항상 그 빛은 새파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선비들이 이제 말하자면 절개라든지 고든 언제나 변함이 없는 소나무 이래서는 언제나 궁궐 같은 데 이렇게 이제 뒤에 임금님 뒤에 이제 그림을 보더라도 십장새라든지 이런 데 소나무가 항시 들어가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나무가 그렇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소나무는 이 건축을 하는 데서는 최고의 나무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사시면서 장작을 한번 뽀개 보실 기회가 한번 뽀개 보신 분 있겠고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은 이 참나무 같은 건 말이죠. 다른 나무는 이렇게 탁 쪼개면 쫙 쪼개져요. 근데 소나무가 물른 것 같죠. 겉은 참나무보다. 그렇지만 소나무는 쪼개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 우리가 고깃간에서 이렇게 고기를 샀을 적에 왜 그 고기 결이 이렇게 그냥 저기 하지 않고 틀어져 있는 그거 맛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나무가 자체 세포 조직이 그냥 직으로 있질 않고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쪼개지는 데는 아주 강해요. 그러면 건축에서는 아주 단단하면 말이에요. 참나무라든지 박달나무 이런 거 얼마나 단단해.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조금만 힘을 가해서 조금만 두꺼우면은 쫙 쪼개지죠. 이건 쪼개지질 않고 소나무는 끈기가 그것이 아주 알맞게끔 말이죠. 건축하는 데는 좋고 소나무라는 것은 우리 기후에 또 사시사철 있잖아요. 추위와 이런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에 성장기가 멈추고는 나이테가 쫙 있는데 그 나이테 하면서도 소나무는 자라지 못하면 그 나이테는 더 송진이 더 껴 있어요. 그래서 송진이 전 나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벌레라든지 이런 부패에 상당히 강하죠. 이 나무가. 그래서 잘 부식되지도 않고 소나무 중에도 이제 우리 적송 같은 속이 붉은 나무 옛날에는 춘향목이라고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집을 제일 잘 지려면은 이제 춘향목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춘향목이라는 그 나무가 그 이름도 이쁘지만은 그 춘향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강원도 그 동해안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라든지 모든 울진 이런 데 나오는 나무가 기차에 실려가지고 춘향역에 이제 하차가 되면은 거기서 전국으로 이제 육로로다가 이제 그 추럭으로다 서울도 올라오고, 서울은 기차로도 올라오지만은 뭐 부산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이제 그쪽 지방에서 이제 산지 사동을 흩어졌죠. 근데 이제 그 나무가 왜 춘향목이 이렇게 좋으냐. 그 당시에 나무가 그렇게 좋았어요, 전체가. 보편적으로 옛날 나무는 전부 지금과 같지 않고 전부 나무가 좋았다고. 근데 이 나무가 좋으니까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을 적에 나무 싣고 온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 강릉서 난 나무라든지 뭐 삼척서 난 나무인데 그걸 아나. 이게 춘향 가서 사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춘향목이다, 춘향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우리 이제 학술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대목들이 부를 적에는 속이 붉으니까 이따 사진에 나오겠지만은 적송이라고 그래요. 붉을 적자 적송을 하는데, 사실 그거를 그 전에는 황장목 이제 그렇게도 표현했다는데 지금은 적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춘향목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좋은 이름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건축에 제일 좋은 나무가 소나무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많은 소나무 중에 우리가 궁궐의 건축에 우리 한국 건축에 쓰이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소나무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참 좋죠. 예. 그러면은 이 밭이 전부가 솔밭이에요. 솔밭인데 거의 다 이제 벼 없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애진 데 있으면 저렇게 오래 큰 거죠. 그러면 이런 나무도 이제 오래되면은 사실 죽어요. 이게 위서부터 죽어 내려온다고. 이게 이 수명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소나무도 한 500년 정도 살면은 이게 죽어가죠. 이렇게 다 서서 죽는다고, 나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죽기 전에 저런 것을 다시 벼다가 이렇게 이제 그 궁궐 같은 데 쓰면 정말로 다시금 새 생명체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소나무가. 근데 이 숲 속에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이지만 이 밑으로 이 나무가 여기서부터 이제 길게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이게 아까 그거나 이거나 이제 바로 이게 적송이에요, 나무가. 적송은 이 나무 껍질이 이렇게 얇고 붉은 빛이 나는가 하면 밑에는 흰 빛이 나요. 검질 않고 흰 빛이 나는데, 나무를 산에서 이제 이렇게 발견했다 했을 적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표시로죠. 뭐 흙을 가지고 와서 이제 표시로 밑에서 잘 보일 수 있게, 그러지 않으면 무슨 띠를 갖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비기 위해서는 한번 그 아무 때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무슨 큰 공사에 꼭 필요한 나무가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적에 이제 그 산림청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이제 이런 벌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경복궁 복원하느라고. 지금 이제 그런 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런 큰 나무도 많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러면 나무를 보러 저걸 하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한번 올라갔다 와야 돼요. 그럼 어디가 있나 이런 거 하면 표시된 다음에 다시 산림청 직원하고 이제 그 같이 가서 보는 거죠. 우리가 본 거를 산림청 직원하고 이제 그 문화청 직원하고 가서 보고 허가가 날 수 있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허가가 날 수 있으면 다시 또 이걸 조사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높이 제적. 그럼 벌써 3번째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제적을 해서 돈을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산림청에 돈이 지불되면은 다시 이걸 비로 이제 또 들어가면은 그때 벌써 또 4번째가 하는 거예요. 또 비로 올라가죠. 또 그거로 내려 올라가죠. 나무 하나가 있으면 그 산 꼭대기를 최소한도 5번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산에가 살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흥수가 나무 찾으러 뭐 많이 도로 다닌다 그렇지만, 그 도로 다니는 거에 비해서 나무가 그 구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적은 양이에요. 그 나무가 꼭 필요한 나무가 있을 적에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저런 나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가을에 이제 나무는 언제 이제 이걸 찾으러 다녀야 되냐면 가을에 찾으러 다녀야 돼요. 가을에 겨울에. 이 나무에 이게 전부 이런 데가 이제 말하자면 산에 들어가면 이런 철쭉인데, 이제 소나무만 퍼놓고 저 시퍼놓은 거는 왜 그 산죽이라고 산에 대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엉켜 붙어가지고, 이 나무 잎이 피면은 이걸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엉겨가지고. 그래서 또 나무가 잘 보이지를 않고, 지금 우리가 이런 소나무라는 것을, 장 보시는 것이, 뭐 고속도로 주변이나 서울 주변에 이렇게 지방에 가 보시지만 이런 소나무가 없죠. 어때요? 저 소나무 보기에 상당히 크고 잘생겼죠? 네. 예. 근쪽에서 잘생겼다는 게 바로 저렇게 굵고 쭉 올라간 나무를 제가 참 나무 잘생겼다고 그런다고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청에 허가가 나가지고, 돈을, 임목이라고 그래요. 서 있을 적에는. 돈을 물은 다음에는 이제 나무를 빌어 들어가야 돼요. 그 나무를 빌어 들어갈 적에는, 산신한테, 고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사를 지내는 장면인데, 지금 이 돼지가 까맣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이 까만 돼지를 가지고 갖다 지내라. 이제 순놈을 이제 산에 가서. 산에 가서 사실 그걸 직접 산 돼지를 산에 가서 잡으니까 이게 물이 안 끓어요, 자꾸. 아무리 끓는 물을 해도 이게 이제 털이 잘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머리에 그냥 억지로 저렇게 뽑아서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문화재청의 국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문화재 저 경복궁 보훈공사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문화재청과 산림청과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나물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 내려오기 위해서 사들여오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산에 가가지고 이런 고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산을 나무를 빌 적에 안전하고 다 무사히 끝내달라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큰 나무의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 나무를 비는데 너무 인간으로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성스럽게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왜 저기 가서 이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왜 저걸 드려놨지? 그때 이제 주인이거든. 산을 샀으니까 나무를 이제 샀단 말이죠. 이제 산림청에서. 사기 전까지는 산림청 재산이지만은 일단 문화재청에서 나무를 갖다 이제 구입을 한 거죠. 돈을 물고. 그때부터 이제 임부를 시켜서 나무를 잘라올 거죠. 다음 그림을. 그러면 이제 바로 저렇게 이제 나무를 비기 위해서 밑에부터 이제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우리 소나무는 껍질을 벗겨야만이 그 나무가 오래 가요. 껍질을 입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벌레가 침입하고 이제 잘 마르지도 않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는데 그 밑부분에는 껍질이 좀 두껍잖아요. 그러면 저 두꺼운 나무가 넘어가면은 뺏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걸 껍질을 벗기는데 도끼를 가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하둥에 벗기는 것은 이제 탈피라고 그러는데, 껍질을 벗기면 탈피인데 똥탈피한다고 그래야죠. 저 끝머리 이제 하면서 이제 별명이 똥탈피한다 이렇게 그러는데, 저건 세워놓고 앞에서 저 인부들이 쫙 벗겨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벌목하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이제 벌목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따라오면서 이제 가지를 자르고, 남은 또 탈피를 또 하죠. 이제 껍질을 또 벗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 땅 밑에 있어 못 벗긴 거는 다시 이제 중투장에 싣고 나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뺏겨서 그렇게 말리죠. 다음 그림. 근데 나무를 비면요, 참 멀쩡히 잘생겼죠.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속에 이런 상한 나무가 있다. 나무 서서 위에서부터 죽어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한없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 아까는 가을이었는데 지금 이제 겨울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눈이 이제 오기 시작해도 이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 동안에 나무를 비워야만이 그 나무가 또 색깔도 좋고 오래 가기 때문에 작업은 계속되죠. 근데 나무가 저렇게 넘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걸 지금. 그러니까 궁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분이. 어떻게 해야 이걸 내려와서 자를 수 있나 말이죠. 이게 뭐 어딜 끼워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산 꼭대기에서 이제 벼가지고 밑으로다가 이제 하산에 내리는 거 인력으로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게. 그럼 이 나무가 지금 구부러졌잖아요. 이 구부러진 나무를 일반인들한테 이걸 살려면 구부러진 데를 딱 잘라버린다고. 고대에서는. 근데 우리 건축에서는 내 구탱의 근정정 같은 거 하면 추녀 같은 데가 쭉 올라갔잖아요. 저가 이렇게 구부러져야 힘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쭉 뻗고서 여기 사람 매달리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버치면 여기 매달려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저 구부러진 상태를 그대로 저거 해가지고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힘이 든 거죠. 가죽이가 일반 그 고든 나무보다 이게 잘 밑으로 굴러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 나무가 이게 이제 말하면 꼭대기죠. 말하자면 저 밑에가 이제 밑둥인데 이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나무가. 이 많은 사람이 움직여도 저렇게 뜨거라네요. 그러니까 쉽게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이라는 게 저렇게 고생을 해서 내려와서 저것을 또 켜서 깎아서 집을 짓는 거죠. 궁궐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이제 겨울에도 이제 계속 하는 눈 속에 이렇게 오면은 차례도 잘 굴러 내려와요. 왜 그러냐? 땅이 얼었잖아요. 땅이 얼면은 이게 그 땅에 이제 그 나무가 bek히는 것이 적으니까 더 잘 굴른다고. 그러고 또 눈이 온 우위로다가 나무가 굴러 내려오면은 나무가 좀 덜 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어느 정도 왔을 적에는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눈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하산하는 거예요. 저게 나무가 저 한 개를 싣고서 지금 하잖아요. 그럼 저 나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먼 데서 몇 시간을 산을 내려오는데 저걸 하나를 싣고 올 정도면은 나무가 엄청 큰 나무죠. 그래서 눈이 아주 이제 그 많이 오면 몰라도 웬만큼 해서 땅이 얼었으니까 이 하산하기가 상당히 그 좋은 때로 보면 되고. 눈이 이제 너무 이제 자꾸 쏟아졌다. 그러면 이제 천상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 눈 속에서 그냥 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겨울을 지내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적송이지, 붉은 것이. 예? 이것이 이제 애살, 이게 속, 이제 내방에 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오래되면 상해더라도 이 부분은 안 상하죠. 아주 우리 소나무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이제 적송이죠. 저렇게 해서 겨울을 산 속에서 나고 다시 이제 봄에나 가야 저 나무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봄이 돼가지고서 이제 끄내린 나무가 이제 그 눈이 녹고 나서 끄내린 나무, 이게 봄은 이제 일반 소나무 아니라 벌써 알 수 있죠. 오늘 벌써 배운 것이. 저게 적송이죠. 이제 좋다는 게. 나이테가, 평상시 왜 눈으로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확대경을 들이대야만이 나이테를 쉴 수가 있을 정도로 되죠. 저라면 한 300년 이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겨울에 이제 그 내려왔던 것이 아까 그렇게 내린 것이 골짜골짜로 저기서 굴러 내려온 거예요. 이거를 다시 골짜기로 해가지고 차가 올 수 있는 데까지 또 인력으로 끌고 내려가야 돼요. 그게 이제 겨울에 이제 봄이 눈이 녹고 났는데 여기 이제 다시 일하러 들어왔는데 여기는 아직 눈이 있는 거지. 이 정도 이때쯤 되면은 벌써 그 3, 4월 됐는데도 4월 한 5월 돼도 이 높은 산에는 잎이 안 펴요. 이 하산에는 잎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인력으로 꺼내는 거죠.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부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이 나무가 어디냐면은 그 양양 아주 우리나라 나무가 제일 좋은 것이 아까 그 춘향목이라고 했잖아요. 그 춘향이라는 지역에 가면 지금 이런 나무가 없어요. 실제 거기 분들이 들을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울진 소강리로 다 조사해봐도 이 양양 이쪽 나무가 이 적송으로서 재질이 제일 좋아요. 제가 겪은 중에서는 이제 양양 거, 삼척 거 이런 거 전부 한번 써서 야적을 해봤는데 어떻게 오래가나 해봤는데 그쪽 나무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이걸 다 끌어다가 이제 여기까지 큰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저수지 위에 갖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맞는 대로 잘라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냥 전체를 제재소로 실어다가 자르기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소나무가 한번 얼마나 잘 자라는 건지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그 제재소에 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이 시기 바로 이게 춘엽감. 제일 구하기 힘든 게 저런 춘이에요. 구부러진 나무. 집을 한 채 이렇게 다 나무를 구해도 네 구팅에 올라가는 저 구부러진 나무 4개 구하기가 더 힘이 들어요. 우리가 소나무 보면은 전부가 저렇게 구부러진 줄 알지만은 전부가 잘 컸죠. 그래서 저렇게 적당한 위치에서 구부러지는 나무가 제일 구하기가 힘든 것이 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나무에 대해서 아까 그랬지 이제 우리 육송과 적송 이것이 우리 건축제에 제일 잘 쓰인다 하는 게 이제 해서 지금 아까까지 작동하는 보면은 좋은 걸 보신 거예요. 이 나무도 상당히 크죠? 네. 지금 이게 나무는 76년 자랐는데 이렇게 큰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됐나 이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나이테 중심에서부터 어느 쪽이 얼마나 요것이 이제 10년씩 큰 거를 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76년을 컸는데 여기가 70년, 76년. 왜 여기다 이걸 적느냐? 이 좁은 데는 쉴 수가 없어요, 시가.
또 빨리 치고, 나이테는 항상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원은. 그래서 제일 넓은 쪽을 갖다가 시기 좋게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소나무예요. 우리 소나무. 바로 육송이라는 거. 적송하고 육송하고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제. 아까 그 나무보다 조금 좋은 거예요, 이 나무가. 더 강하게 생겼죠. 나이테가 더 좁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수들이 부를 적인 강송이라고 그래요. 이제 강송하면 바위에서 크고 그런 것이 강송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요 정도 컸는데, 얼마큼 148년이에요. 아까 거하고는 또 틀리죠. 이게 바로 적송인데, 53cm 컸어요. 약간 70m 컸는데, 요거는 수령이 242년이에요. 이게 이제, 22년 12월에 벌목한 건데, 이것이 바로 적송인데, 애살도 없잖아요. 이런 나무 만나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나무죠. 이 적송으로서. 저런 걸로 하면 정말 그 무늬결도 좋고, 상당히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나무로다가 이제 우리 궁궐을 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궁궐에서도 지금 그 큰 나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어요. 지금 자꾸 비교만 하고 나무 크지를 못하고. 그래서는 이제 부득이 큰 나무, 이제 대들보라든지 이번에 이제 근정전 보수할 적에도 내 귀에 그 기둥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그거를 새로 갈아 끼는데 우리 소나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캐나다산 나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사찰 같은 게 지금은 우리도 건축도 옛날에는 큰 나무가 없어서 그렇게 크게 이제 짓지 못하던 데가 지금은 계획을 크게 세워요. 그래서 그러고 해서 지금 사찰에 이제 뉴욕이라든지 이제 분당 이런 데 이제 짓는 집을 위해서 이제 캐나다 현지까지 가가지고 나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데 산에 가가지고서 이제 임지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끌고 이제 실어 내리는 거 찍는데, 이 사람에 비해서 이 나무 상태가 자원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 이 나무도 겉은 다 알았으면 이 나이테도 이것도 실수가 없을 정도로 촌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소나무를 갖다가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소나무를 좀 벌목하는 거를 좀 규제시켰으면 좋은데, 이게 국유림에서는 그게 되지만은 사유림에서는 이게 지금 엄청난 벌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참 크는 거 30년, 50년 이렇게 된 나무가 많이 벌채되는데, 앞으로 특별한 우리 문화재가 아닌 다음에는 좀 저런 데서도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수입송 하면은 무조건 나쁜 나무로만 생각하는데, 수입송에서도 좋은 나무만 가려 쓰면 돼요.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근데 이제 싼 나무를 쓰다 보니까 이제 나쁜 나무를 쓰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그래서 큰 나무는 저런 데서 좀 갖다가라도 집을 짓고 해서 우리 소나무를 좀 많이 지금 앞으로 육성을 해야 돼요. 지금 자꾸 심어가지고 솔밭이 자꾸 없어져요. 지금. 왜냐면 비기만 하고 미처 심는 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크는 건 없죠. 게다가 우리 소나무가 근래 솔잎 흑파리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틈을 따서 또 솔잎 흑파리 핑계를 대가지고서 멀쩡한 산을 그런 사진을 갖다 붙여가지고 허락을 내가지고 또 잘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게다가 덮친 격으로다가 한 2번에 걸쳐서 얼마나 큰 불이 났어요, 동해안에. 저 삼척으로다가 말이죠. 강릉 쪽으로 해가지고 큰 불이 나가지고 그 소나무가 또 제일 많이 있는 그런 소나무 임지가 나타버렸어요. 지금은 산에 가면요, 임도가 전부 산을 가꾸기 위해서 산에 임도라고 있어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것이 한 80년도, 한 90년도 초까지도 그런 임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산을 한번 올라가려면은 한 3시간씩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지금 우리나라의 산지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나무가 벌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오대산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해삭거리 같은 게 있는데, 해삭거리라는 병칭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철로를 놓고 상온사까지 올라가면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철로 내로 실어 내려와서 거기서 강만 떠서 다 실어 간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겪은 데가 그런 거, 이제 삼척 호산 이천골 같은 데 가더라도 엄청난 나무가 나왔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많은 벌처를 했습니다만은,
그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전부 그 동해안으로 해서 빠져나간 거죠. 그토록 그 많은 나무가 일본 사람들이 비옥한 거예요. 그래도 또 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 비면서도 그 대관령 같은 데는 또 조림을 또 했어요. 그 대관령에 지금 그 아래 그 휴양림 그쪽에 가보면은 아주 나무가 잘 크고 있죠. 그것이 조림한 나무예요. 자연나무가 아니고. 근데 그 다른 데는 많이 그 비구서는 그런 조림이 안 돼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솔밭이 많이 없어졌는데 또 그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혼란기를 타가지고 많은 나무가 베어졌어요. 이 소나무가. 그 이제 소나무를 베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그 도보를 해가지고 갖다 파는가 하면 뭐 심지어 뭐 군에서도 그 사람들이 일반인이 그 미치질 못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산림청 직원들이 지금 있다고 해도 미처 그 관리를 할 수 없을 그런 데서 많은 나무가 베어서 키워서 올라가고 이래서는 우리 산이 그 좋은 소나무가 많이 그 당시에 더 많이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들으면 말이죠. 1000입방 그 벌채를 하면은 보통 2000입방을 베었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 그 전쟁 혼란기 때 엄청난 우리 소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 이제 벌채가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것이 그 잘생긴 소나무 위에 그 나무 수종갱신이라고 해서는 모든 나무를 비워야 되거든요. 비고 이제 새로 나무를 심는 거죠. 더 우리가 이제 경제성이 더 나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모든 나무를 잘라야 할 적에 그 아주 잘생기고 이상한 그런 나무가 나왔더라도 이 나무를 다 그 사람들 실어 가버려요. 그 차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그 90년도 초만 해도 앞에 나오는 저렇게 짐을 지고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저런 움막을 짓고 저기서 잠을 자고 벌채를 하고 저기 내려와야 돼. 그러면 3시간씩 올라갔다 내려가는 여간 일이 없으면 저 가지를 않죠. 산속에 올라오면은. 집이 무슨 제사가 있다든지 무슨 큰 일이 벌어졌을 적에만 이제 오는 거고, 저 때만 해도 참 그런 산에 이제 무전통시라는 거는 영 되질 않아요. 지금은 성능이 좋은 이게 산림청 이런 게 하지만은 그때마다 잘 연락되는 인편으로 사람이 올라와야 되고, 또 어느 산에 가나 지금 핸드폰이 터지지만 그때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되는데 이런 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하면 밥을 먹을 적에 국 같은 걸 못 끓이잖아요. 국 같은 거 같이 끓이려면 많이 올라와야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전부 그 마른 반찬이죠. 이제 멸치라든지 뭐 미역, 가벼운 거, 그걸 전부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것도 참 올라가서 한씩 지고 올라다가 이제 저걸 짓는데 저 위만 지고 올라가지 그 밑에는 전부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고 구들론 자체도 나무를 잘라서 그냥 흙을 파고서는 거기다 놓고서는 생흙을 덮으니까 불을 떼도 꺼지질 않아요. 불이부터 뜨뜻하고. 습기 엄청 차죠. 그래서 저렇게 잠을 자면서, 나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산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빨간 모자를 쓴 분이 바로 산림청 직원이죠. 그러니까, 저 직원이 이제 모든 허가가 났을 적에 이제 와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역에 이제 많은 국보급, 보물급 건물이 많지, 사찰에. 사찰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나무를 어디서 썼냐면 그 지역에서 나는 나무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 지역에 지금 나무가 이제 옛날에 많이 틀어졌잖아요. 개발이 되고 뭐 나무가 이제 여러 가지 법질서가 문화적에 참 벌목을 해서 없어지고 다른 나무가 크고 했지만은 그 지역의 건물을 뜯어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와버려요. 이 지역에서는 이 참나무가 많이 나왔고, 뭐, 느티나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나무를 갖다 이제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을 질 적에는 전부 소나무를 썼지만은 그 지역의 사찰이라든지 그 지역의 향교라든지 이런 집을 질 적에는 그 지역에서 나는 나무를 가지고 벽을 짓는 거예요. 그걸 운반신 이런 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디서 그걸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나는 나무를 끌어서 소하고 사람이 달구로 해가지고서 끌어올려서 그 전에 깎아가지고서 이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집을 지었지만은 그러면 궁궐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무서운 데 아니에요, 궁궐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나라에서 명이 떨어지면은 각 도, 고을마다 그 고을원들이 전부 해서 어느 지역까지는 자기가 책임이 어느 지역까지 운송 수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궁궐 같은 데 보면은 뜯어본 전부 소나무잖아요. 소나무라 다 지금. 소나무도 나쁜 소나무 아니라 참 좋은 소나무예요. 그러면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런 것을 다 잘라서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짓고 이제 기둥으로 썼다. 또 대들보로 썼다. 석가래로 쓰고 나머지 이런 나무 구부러졌다. 이제 그 남는 나무가 지붕을 다 한 다음에 지붕 속에 채워요. 지붕을. 개화를 잇기 위해서. 개화를 잇기 위해서 나무로다가 그 집을 채우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넣고 개화를 잇는데 이번에도 근정전 같은 데서 이제 그 나무를 해체를 해보니까 지붕 속에서 그 나온 나무가 거의가 다 뗏목으로다가 그 내용 것 같아요. 강을 타고서, 마다면 바다를 타고 이렇게 해서 마포 강이나 일리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육로로서는 상당히 힘들죠. 서울 근방에 뭐 이렇게 있는 나무야 물론 뭐 해서 우마차례도 옛날에 이제 끌어왔을 테지만은 이 궁을 질 적에 그 기록해 보면은 백두산에서도 오고 뭐 여러 각 지역에 그 전부 그 해서 할당을 줘가지고 어디서는 기둥을 몇 개, 어디서는 뭐 석가래가 얼마 이런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먼 데서 올라오면은 어때요? 그 가까운 바닷가나 어디 갔다가 띄워서 전부 그 물로 엮어가지고 배가 끌고 왔다는 것이 나무 끝에 보면은 굵든 가늘든 기역자로 군역이 뚫려 있어요. 군역이 뚫려 있다는 건 그건 뭐냐? 거기다가 전부 붙들어 맨 거예요. 그게. 그럼 물에서는 아무리 큰 나무라도 일단 물에 뜨니까 나무가 끌어와도 그 끄트머리 구멍만 이렇게 뚫으면 그거 찢어지지 않죠. 육지에서 끌려면 쩍 찢어지지만은 물에서는 그 끌려오죠. 그래서 전부 도끼로다가 옛날에 이렇게 큰 나무를 톱으로다 도끼로 베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이 다 이번에 그 궁을 해체해서 보수하는 데서 보니까 전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가 우리 건축에는 최고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무리 그 좋은 나무가 있어도 사실은 그 나라 건축은 그 나라에 있는 나무를 써야 좋아요. 미국에 있는 나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국에 있는 나무가 그 나라에 이제 미국에도 그 북미 쪽이라든지 카나다 그쪽에 그 얘는 그 홍송이라고 더글러스라는 그 아주 그 자연림 같은 거는 상당히 그 좋은 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또 일본에도 그 시노키라든지 많은 좋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 나무가 좋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게끔 말이죠. 큰 그 우리 소나무가 제일 오래 간다는 거, 이거 아주 그냥 그 나무에 대한 것이 이제 제가 지식을 좀 얻은 것이 그전에 몰랐습니다만은 그 수원 그 장안문 그 하면서 이제 울진 들어가서부터 소나무를 알기 시작해가지고 85년도 창경궁 보건공사 때부터 이제 그 산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에 대한 성격도 알겠고 소나무가 어떤 나무가 좋고 어디 가면 나무가 좋고 같은 그 동해안이라도 또 나무 재질이 틀려요.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대관령 있잖아요. 가다 보면 강릉을 가다 보면 대관령을 넘어간 그쪽 나무하고 대관령 이쪽 나무하고 또 틀려요. 같은 소나무가. 그러면 이 평창 이쪽으로다가는 산이 참 토질이 좋아요. 좋아서 이제 너무 좀 쉽게 잘 크는 거죠, 나무가. 쉽게. 강릉서도 이제 저쪽 이제 그 올라가서 왕성 그 대길이 그쪽으로 가면 이제 나무가 잘 크는데 그런 나무들은 빨리 크면 빨리 끌수록 더 그 시 부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그 우리가 그 조선 우리나라 고유의 그 무하고 요새 그 닭광단거는 무에 쑥쑥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 종자가 다시 들어와서. 배추도 옛날에 그 저기 우리 재래종 배추 그의 그 배추 뿌리 한번 잡숴 보셨으면 알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나무에서도 빨리 큰 나무는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그 칠레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 그 큰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10년만 커도 30cm가 커요. 30cm 이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30cm 크려면 100년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강하고 좋겠어요? 우리가 큰 나무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소나무의 그 좋은 점을
그 소나무라는 상태를 지금 또 우리 건축자재뿐이 아니라 소나무는 말이죠. 그 나무 하나를 이 산에 있을 적에는 별로 그걸 좋은지 모르지만은 다시 그걸 이전해서 왜 정원수라든지 이랬을 적에 새삼스럽게 느끼잖아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건축자재로, 또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또 이렇게 정원수 이런 데로다가 이제 많은 소나무에 대한 거는 모든 것이 가치가 다 있죠. 우리 소나무의 우수성, 이 좋은 자재를 지금 못하더라도 잘 갖고 가지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갖다가 우리 소나무로 복원할 수 있게끔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고건축의 숨은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